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제 네. 순회 경선 당 네. 지도부 뽑는 순회 경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내일부터죠. 어차피 투표는 내일부터니까. 그리고 후보 토론회는 모레부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출연도 많이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주말에 이제 연합뉴스가 금요일에 연합뉴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연합뉴스가 금요일에도 좀 단발적으로 내보냈는데 우와. 주말 사이에 또 기사를 금요일에요? 내보냈어요. 대박. 대박. 우와, 이거 아닙니까? 목요일도 아니고요? 금요일에요? 우와. 어떻게 해야 돼? 웅장해진다. 심지어 정청래 후보가 그 조찬 이제 일정 네. 취재원 기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의원실로 가서 인터뷰를 합시다 해가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대박. 그리고 오늘은 정청래 후보가 매불쇼에 나갔어요. 오, 매불쇼요. 이야. 나 안 하고 싶어. 하기 그만할게요. 싫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불쇼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 2개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시죠. 특정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계속 올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딴지일보요. 너무 이제 소통의 창구를 편협하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최욱이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1,500번 이상을 썼습니다. 당 대표가 됐다고 딱 끊습니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2016년 경부터 계속 글을 쓰면서 거기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댓글도 보고 아니, 주로 인가에서. 거기만 10년 동안 써왔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되면 그래도 이제 소통에 책임성이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잘 하면 어떻겠느냐? 당 대표가 됐는데도 왜 거기다 썼냐가 아니라 왜 거기다만 썼냐? 당 대표가 되면 뭐 펜코 이런 데도 쓰지. 근데 제가 10년 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네. 당 대표가 됐다고 또 딱 끊고 안 쓰고 하는 것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당 대표도 아니다를 떠나서 네. 그냥 쭉 써왔던 그런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의 행동 아니, 패턴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거 딴지 향한 마음. 아, 딴지 향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어. 저거 보고 딱 저거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1,500개 이상 글 썼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셌을까, 김정현이 김정현 셌을까? 기자가 아, 이미 한번 내가 센 거 발표했어. 봤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썼다는 것까지. 제가 딴지일보를 그 수면 위로 올린 기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공론의 정청래- 장으로 큰일했다. 정청래 우와. 후보의 빨리 하세요. 내가 딴지일보를 대박. 공론장으로 불러 올렸다고. 대박. 와. 자, 그만. 이제 여기서 우와 그만. 자, 정청래 후보가 이제 사실 오늘 언론 인터뷰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뭐 거의 사실상 딱 끊었다시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내가 한 10년간 활동을 했던 딴지 게시판 어떻게 딱 끊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행동 대답을. 패턴이라고. 네. 안 끊는 게 좀 루틴. 안 끊는 것보다 안 끊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거꾸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그 범상한 생각은 당 대표가 되면 이제 그런 딴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도 내가 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특정 진영의 그런 그 약간 협소해 보일 수 있는 커뮤니티는 좀 이제 자제를 하고 대신 이제 당 대표로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과 소통을 하고 당원과 소통을 하고 뭐 이러기 마련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반대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갖고 딴지 계시더라. 봐도 되는데 딴지만 가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고 가장 괘씸한 것은 본인이 딴지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1,500번 이틀에 한 번 글을 올릴 정도로 했다면 지금 딴지에서 올라오는 글들 그 글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굉장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 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면 본인이 설득해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카바치고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말만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고 거기 가가지고는 맨날 당원들의 분노의 정서에 올라타는 글들만 올리잖아요. 거기서 한 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닙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커버를 쳐준 적이 있었나?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없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나만 지키라고만 하고. 그러면 정청래 이 후보에게 딴지 게시판은 뭐 본인이 표현했듯이 민심의 척도,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겠지만 본인 정치인 정청래에게는 딴지 게시판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그냥 그럴 수 있다니까요. 특정 그냥 자기 에너지 정치인이 받는 곳이죠. 당 대표 하기 그러니까 전까지 뭐 할 수 있어. 이용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야. 굳이 따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문시장 뭐 그렇죠. 이런 곳인 것 같은데 네. 그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문시장을 1,500번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리고- 대구에 있어서 다행이지.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제 무슨 언론 인터뷰를 안 한 이유를 가지고 뭐 자기가 자기 정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질문에 대한 논점을 이탈해 갑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 인터뷰 안 하는 게 자기 정치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정치는 매불쇼와 그다음에 그 경공 나가는 게 자기 정치. 경공 나가서 계속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딴지에서 김재현 기자 말하는 것처럼 딴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저를 지켜주세요. 자기 정치죠. 그다음에 뭐 코스피 5천 돌파했을 때 조국 혁신당 합당한 거 자기 정치죠. 거기에 대한 거는 안 하고 언론 인터뷰 왜 안 하냐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나는 얘기가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조선일보랑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저는 있잖아요. 언론과만 인터뷰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과거에 안티조선 운동을 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좀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가 됐으면 현존하는 언론사를 그렇게 배척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언론과만 인터뷰한다. 그래서 언론사가 아니라고 낙인 찍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야 그럴 뭐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뭐 그러면은 동아일보랑 인터뷰 왜 안 하고 한국일보랑은 인터뷰 왜 안 합니까? 다 안 하는 것도 문제였죠. 근데 나는 그걸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게 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라고 봐요. 언론하고 처신에. 인터뷰 안 한다고 그러는데 김어준은 언론입니까? 언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청래 대표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언론하고 인터뷰 1년 내내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겸공은 언론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겸공 콘서트 갔는데 거기 그 써져 있었잖아요. 언론인 김어준이 아니었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됐었겠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언론인 김어준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지. 딴지 게시판에 올려보면 되겠네. 다음에는 이제 카드판의 뭘 플레이어라고 하면 될 텐데. 카드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김어준 씨가? 언론이네. 플레이어 자칭 플레이어 김어준. 근데 아무튼 인터뷰가 문제가 아니다.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그러기로 말하면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정된 시간을 항상 훌쩍 넘겨서 가능한 많은 질문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다 소통의 노력이고 민심을 알려는 노력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제 설득하고 알리고 이런 노력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이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네. 대통령은 해도 되고. 대통령이 해도 모르겠어요. 되고. 근데 말해봤자 뭐 당대표는 정청래 안 돼? 당대표 후보가 이 얘기 해봤자 뭐 듣겠습니까? 바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매불쇼를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다 이제 뭐 불편한 걸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반박이 다 가능한 것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더라고. 그 여기까지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가 다 끊더라고. 아니 대통령과 한몸 공동체 뭐 이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주말에 정청래 네. 후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주철 특검 후보 추천한 거, 이재명 사진 쓰지 마라. 사태.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막 한 5개는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냐, 뭐가 부족했다고 보냐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것들인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전에 긁혀가지고 지금 아까부터 우아우아하고 뭐 뒤늦게 오신 분들 제가 왜 우아우아인지 몰라갖고 왜 저러냐고 지금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아니 매불쇼에서 뭐
오늘 그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선언과 관련해서 뭐 언론이 많이 다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언론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기자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다수 언론들이 1면부터 3면까지 꽉꽉 채워갖고 썼습니다. 썼고요. 이거 대단히 대단한 이례적인 일이에요. 일이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자기들은 도대체 인터뷰를 얼마나 잘하길래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내가 보고 있는데 하준경 수석 불러다 놓고 우화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꼬려고 그랬습니다. 와 씨. 아니 언론, 그러니까 기자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에서 매불쇼나 겸공. 근데 이런 사람들 기자 없음 기사 없으면 자기들 컨텐츠 어떻게 만들 거예요? 못 만들지. 못 만들. 특히 국민의힘 컨텐츠 못 만들 걸? 자기들이 조롱해야 되는데 그 조롱하는 컨텐츠 누가 써요? 윤석열 1심 선고도 기자들이 안 쓰면 모릅니다. 모르지. 기자들이 괴로운 이유는요. 기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한테 취재해서 그거를 독자들이 가장 알기 쉬운 방식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힘든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없는 것도 때로는 취재해야 되고 전혀 모르는 것도 취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괴로운 최소한 거거든요. 나는 그래도 청와대 수석 불러다가 그 경제성장 수석 불러다가 얘기했으면은 뭐랄까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 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엄청 막 인터뷰 다 따보고 엄청 검색해가지고 갈고 간 질문 하나를 내놓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박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최욱 씨는 질문했죠. 나는 그 파트는 못 봤는데. 질문을 하긴 하는데 질문이 대단히 단순한 거. 와 뭐 제가 이거 뭐 국뽕은 아니고 이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석이 그냥 다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청와대 그 경제수석이 출연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 수석들도 내부 결제 절차도 있고 그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한번- 될 텐데. 한번 안타깝다.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아까 이제 후반에 3시부터 하는 이제 저는 3시 10분부터 하더라고요. 정청래 후보 인터뷰 보내라고.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오늘 이제 딴지 게시판을 향한 마음을 또 한번 드러냈고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의혹 얘기도 했습니다. 그 대목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저는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를 대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 없이 연기 피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조차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러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적 영역으로 올라갔다고 본인도 주장한 만큼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정청래가 실제로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당정청 조율 과정을 하다 보니 물밑 대화를 하다 보니 파견 검사가 실제로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제가 실제로 방해해서 특검을 안 했다라고 하도 주장을 많이 계속 하고 하시려면 하고 법적으로 가도 제가 그게 왜 이깁니다. 그렇게 증인을 되는 제가 거야. 그러니까 대동할 수 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딜레마야 딜레마. 계속 자기들이 만든 모순이야. 끝났습니다. 아, 네. 아니, 신천지 연루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제 그 출마 선언 때부터 얘기한 것인데 네. 이걸 이제 정청래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원과 당을 이제 공격하는 행위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행위다.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가 빨리 당에서 조사를 해서 근거가 없다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행위라는 것은 이거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을 했다면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신천지가 개별적으로 몇몇 뭐 어떤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갖고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밀었다면은 이게 정당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당의 문제 아닐 수도 네. 있어요. 이게 무슨 네. 정교분리 원칙만 가가지고 이게 정당의 사유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국민의힘을 그렇게 공격할 때 그건 사실이 안 맞다고 봤어요. 이거는 법적 정합성에 네.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부 방어 논리로 우리 신천지가 우리한테 신천지를 갖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우리를 정당 해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거는 안 맞죠. 맞아. 그 정치에 그 특정 종교가 정치에 정당에 혹은 국정에 개입을 했으면 그 종교 단체가 해산해야 될 사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과 결탁이 있으면 양쪽 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 그 결탁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죠. 마치 결탁을 전제하고 나서 왜 우리 당에 치부를 드러내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행위라든지 위헌정당 비판이라든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늘 얘기한 게 딱 맞아요.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당의 우려를 전달한 것인데 잘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이게 와닿네. 마치 그치?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와. 그 맥락이죠. 근데 이거를 왜 정청래 후보와 그리고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렇게 몰고 가는 걸까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 얘기를 던졌을 때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도 있었겠으나 자기 개인적 어떤 소신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반명이냐 친명이냐를 가르는 거잖아요. 본인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명 그리고 분열주의. 네. 근데 신천지 이제 3자 비밀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이제 이랬는데 이재명 정부 2년하고 3년 차를 누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데 그게 이제 이번 전대의 본질인데 신천지는 그 본질과 아주 가까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철웅 쪽에서는 그걸 물어서 거기에 전선을 형성해서 신천지에 대한 얘기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 라운드를. 그리고 정청래 후보와 엮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김민석 후보는. 없어요. 근데 마치 이제 마타도어로 그걸 못 근거 알아먹은 없이. 양 이렇게 네. 계속 해당 행위 위헌 일부러 정당 그러는 것이다. 방화범이다라고 계속 떠드는 거죠. 그럼 그게 만약에 그 전략이 그런 주장이 먹히면 김민석 후보한테는 불리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지지층의 결집을 더 강고히 하게 되는 거죠. 신천지가 그들에게 그러면- 있어서. 그럼 김민석 후보는 이 신천지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리를 했어요. 오늘 페북 보시면요. 올렸거든요. 그걸로 정리. 페북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페북에 전대 네거티브 변수를 정리합시다. 정부의 내후 외환을 막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 앞에 노코멘트 지도부가 왜 필요합니까? 친청은 반명입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반명 지도부는 안 됩니다. 한병도 직무대행께 제안합니다. 이중 당정 및 비자발 입당 자율정리 30일을 선포하고 자율정리자는 면책합시다. 당과 전대의 안정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인 협조합시다. 전당원 100% 투표 운동으로 당원 주권을 살리고 새 지도부의 정통성을 강화합시다. 사실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완전히 될 것 그냥 같아요. 정론이네요. 네. 정론. 네. 그러니까 전대 프레임을 재정립한 거죠. 저는 이제 사실 궁금한 게 만약에 민주당의 모 정치인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입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가 결탁을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결탁을 해갖고 뭐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왜 민주당의 해산 사유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싸잡아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계속해서 일부러 범하는 거죠. 위기 의식을 고취시키기 근데 이게 위해서. 한 번만 생각해봐도 이게 틀린 논증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틀려. 아니 근데 그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쪽 지지층에는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먹히는 것도 같아서 그렇죠. 좀 웃겨요. 거기에 대해서 위기 의식이 고취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로 신천지랑 결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냥 기분 나쁜 거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먹힌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웃겨. 초반에는 그래서 반응이 이거 도둑이 재발절인 거야? 아, 그치. 연관지어서 그래서 한 적이 이제 없는데 펴졌던 근데 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맛소금을 뿌렸더니 키조개처럼 친천지들 다 튀어나온다 그랬거든. 누가? 그러니까 이제 친 김민석 쪽에서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네. 야 니들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재발절인 양 도둑인 것 마냥 튀어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즐겼는데 그게 이제 그쪽 지지층한테는 뭔가 이제 그들을 결집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걔네들 더 결집하지 않게 만들어줘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보안 수사권도 이번 주 안에 끝나는데 이거를 뭐 굳이 걔네한테 또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원래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저희가 영상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런 얘기도 해요. 최근에 4, 5년간 대통령하고 속 깊은 얘기를 내가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왜 4, 5년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범위를 판도라 발언 처음 이유 아니야? 지적했어. 판도라 이유 아니야? 판도라 그냥 이유? 싫다 이 이유에. 그냥 싫어요. 예. 근데 그 발언 이후 4, 5년인가? 독대 표현을 안 썼어요. 그리고 네. 그동안 기간 특정을 안 했는데 기간 특정을 아 했어요. 이거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 정리해 줬잖아요. 음. 스토커처럼 하면 안 된다. 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근데- 자꾸 그 사람한테 이제 좋다고 하냐. 근데 내가 이 본 포인트는 뭐냐면 당 대표 이후에 그러니까 당 대표 했던 그 1년간의 대통령과 소통이 이게 우리의 판단 잣대인 거잖아. 당원들 말하자면 그쵸. 당원들이 표를 줄까 말까 할 때 정청래 대표란 사람이 이 연임을 해야 되냐 아니냐를 볼 때 당 대표를 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소통이 어땠냐, 원활했냐, 정말 대통령하고 속 깊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범위를 4, 5년이라고 한 게 나는 제가 왜 민주당 그랬을까? 지금 한 3년 출입했습니다. 제가 주류미터잖아요. 주류밖에 취재 안 하잖아요. 주류미터. 정청래 대표 취재 안 해서 여태까지 기사 못 쓴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연임한 이후에는 코어가 있어요. 코어. 이재명 당대표가 비공식적으로 그 의원회관이나 당 대표실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멤버가 있어요. 정해진 멤버가. 누구냐? 이재명, 그리고 박찬대, 김민석, 그리고 그 이해식, 천준호 요렇게가 이제 기본빵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 이제 이슈에 따라서 누가 들어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요? 그 모임 존재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제가 취재했을 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깊숙한 얘기를 뭔가 나눈다는 거를 저는 딱히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그리고 더 얘기해서 최근 뭐 4, 하겠습니까? 5년간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근 4, 5년간 대통령과 속 깊은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로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속 깊은 얘기 난 너 정말 싫어. 정말 속 깊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안 하더라고요. 저기 지난 전대 운동 기간에는 자기 일정 공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상단에 띄워가지고 계속 막 친한 척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건 안 하더라. 양심은 있더라. 그때는 막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인가 막 그때도 악수 일본으로 그쵸, 하려고 그쵸. 달려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기도 그런-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졌고 그런 노력도 네.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럴 기회를 안 줬잖아요. 순방 나갈 때 그 악수한 사진